문이 오늘 이 광복절 경축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들어서 확연하게 좀 톤이 낮아졌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오늘 한복을 입고 독립기념관에서 했는데요. 서두에 이런저런 수사들, 그야말로 말을 위한 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들이 두 장이 지나고 세 장 말미에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를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확실히 바뀌었지요. 그래서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 협력해야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되고 세계는 고도의 분업 체계를 통해 공동 번영을 이루어왔다. 이러면 제가 아까 일부에 지금 문이 이걸 발표하기 전에 사실은 녹화한 내용입니다. 아침에 왔어요. 그것과 다를 바가 뭐냐 하는 겁니다. 자, 문의 지금 부하들은 민주당에서는 동경올림픽 보이콧 이야기를 하고 문파들도 그렇게 하는데, 문은 동경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새로운 한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이야기는 이걸로 이제 끝난 거예요. 주로 이제 북한 통일 평화 경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말은 별로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겠다 말하는데, 이것도 또 하나마나한 이야기입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이제 한참 이런 이야기 그냥 한마디로 이 공무원들이 의미 없이 축사 같은 거 할 때 쭉 쓰는 열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로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 경제를 이룩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화 경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화 경제가 한반도 비핵화 위에 남북이 이렇게 합쳐서 해 나가자, 자기가 이걸 하고 있고 불만스럽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고비를 넘기면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IMF를 들먹이며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2024년 1인당 4만 불이 될 거다. 그리고 남북이 합쳐지면 8천만 단일 시장이 되고 통일이 되면 세계 6위가 될 거다, 경제 역량이. 그리고 2050년에 국민소득 7, 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한다면 2050년에 7, 8만 불은 지금 3만 불보다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라디보스톡 이야기가 나오고 나진 선봉 나오고 이럽니다. 별 의미 없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말 중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은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다. 상대가 싸우고자 하는데 대화로 하다가는 먼저 주먹이 가깝죠. 자, 미국이 북한과 동료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하고 미국, 일본을 또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면 임기 내에 안 되면 장을 지지겠다든지 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토대 위에서 평화 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겠다 이야기를 하고 2032년에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 대목에서 좀 우스웠습니다. 2045년에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본에 대한 공격이나 규탄적 메시지는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 이런 말을 썩 하는 순간에
오늘 일본에는 그냥 완전히 톤을 낮추고 북한 평화 경제를 가지고 광복절을 할 때였습니다. 자, 이렇게 할 걸 뭐 하려고 그간에 그렇게 지금 한 달 반을 시끄럽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본인만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총리, 장관, 청와대, 민주당 불러서 이제 다 입 조심하고 여기서 서로가 미래를 향해서 가도록 좀 노력하게 수습을 좀 하자라고 말을 하길 바라고 길거리에 풀어놓은 문바들도 좀 정리를 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미래를 향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째 제가 발표한 내용과 북한 문제를 빼면 용어는 약간 비슷하게 말을 했는데요. 자, 제가 그래서 이게 갑자기 지난 주말께부터 이제 꼬리가 슬슬 밑으로 내려갔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한테요, 제발 정치판에 이용당해서 반일 판타지로 춤을 추지 말길 바란다.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하는 겁니다. 대중들은요, 이제 이렇게 반일 판타지 하면 춤추고 막 비분관계하고 하다가 제일 위가 또 꼬리를 내리면 그때는 또 어디 가서 비분관계할 겁니까? 못난 자신을 향해서 비분관계할 겁니까? 정신 좀 차리길 바랍니다.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한국당과 황교안이 어제 국회 안에 로텐드홀에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이 실패했다. 자유우파 통합 이뤄내겠다. 그리고 친박 영남 치중 비판을 받아들여서 비서실장 대변인을 교체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담화문에 문에 대한 국정 대전환을 촉구했는데요. 자, 8.15 메시지를 본 뒤 24일부터 대규모 장외 투쟁을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근데 바보가 아니라면 문재인이 8.15 메시지에서 어떻게 할 건지 답이 뻔히 예측되었고, 그러면 황교안은 문이 8.15 메시지에서 톤을 낮출 걸 알고 미리 한번 질렀다가 이제 오늘 아마 보나마나 8.15에서 이 선동적인 메시지를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북한과 평화 경제를 줄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정 대전환 부분에 크게 지금 그런 요구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의 이 내용이요. 문의 내용이 한일 관계 해결하고 하는 부분에서야 좀 톤이 낮아졌습니다만은 한미 동맹 복원 요구 등 이런 안보의 요구에서는 북한과 평화 경제를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황이 그러면 투쟁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문이 이제 적절하게 자기 요구를 수용해 줬기 때문에 투쟁하지 않고 협력하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궁금해요. 오늘 황이 어떤 판단을 할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책 대전환을 하면 어떤 고려도 없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자유민주주의가 대행하고 있고 시장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정권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의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다르지 않냐. 그러면서 청와대가 권력을 움켜쥐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상권 분립을 흔들고 있다. 그러면서 반시장, 반기업, 좌파 파퓰리즘으로 시장 경제 기반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며 지금이라도 전환하면 어떤 고려 없이 적극 협력하겠다 했는데 제가 황한테 하나 묻고 싶습니다. 황이 지금 적극 협력하고 있지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까? 추경해줬지요. 장애 추경한다고 나갔다가 조건 없이 지금 2번이나 대표되고 난 뒤에 복귀했고 국회의원 59명이 조사 대상이 되어서 오라가라 당해도 그것 가지고 별 말도 하지 않고 조건 없이 7월 18일인가는 청와대 가서 문하고 밥도 먹었고
문안을 만들 때 가만히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정말 조건 없이 협력하는 거지, 지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는데도 황이 뭐라고 한 게 있습니까? 이제 지지율이 하락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문 앞에 한마디 해서 어차피 문이 내일 세게 이야기도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문이 내일 발표하고 나면 어차피 세게 말 안 하면 내가 그래서 그랬다 이러면서 이제 그 공을 취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이 18%로 황교안이 취임하기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자, 지금 수도권에서 참패가 예정되어 있다 말이 나오고 있고 친일 프레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완전히 헤매버렸습니다. 황은 경제는 사면초가 민생은 첩첩산중 안보는 고립무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지금 한국당의 상황은 그러면 문이 실패한 거는 맞아요. 완전히 실패했는데 한국당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더 실패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또 엉망이라고 할 겁니까? 그러면 자기 지지율이 높을 때는 그 여론조사 인용하고 한참 한국당이 뭐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민주당 따라잡는다고 그때는 막 인용하다가 이제 불리하니까 그 여론조사 못 믿는다고 할 겁니까? 갤럽 조사를 토대로 한 좌파 진영 언론의 지금 분석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자, 평화당이 분당되면서 지금 정계 개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근데 한국당도 범보수 대연합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범보수를 합쳐봐야 25%가 안 된다라는 이런 현실에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매우 너긋하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41, 한국당 18, 정의당 8, 바른미래당 6, 그리고 분당 직전인 평화당과 우리공화당이 각각 1%라는 거예요. 황교안은 아까 말했듯이 대표되기 직전의 지지율 18%로 돌아왔습니다. 황이 취임한 이래 최저의 지지율입니다. 18%. 최고점인 5월 2주차 25% 이후 계속 내려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41%를 갤럽 조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옳고 그르고 여론조사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논리적인 부분을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6%, 공화당 1%까지 합쳐봤자 25%입니다. 자, 민평당에서 갈라진 지금 사람들이 앞으로 어디로 가서 어떻게 뭉쳐지느냐 하는 게 남았지만 그건 큰 변수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범보수 진영의 확장 가능성이 있느냐? 바른미래당이 다 온다고 그 지지율을 다 가져와도 지금 2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무당층이 지금 26%로 나왔는데 황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인 한국당 지지 25%일 때도 무당이 26이랬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무당파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근 1년 사이에 무당파라는 것은 25, 26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딱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이 무당으로 간 게 아니라 탄핵을 전후에서부터 보수 지지층 자체가 매우 작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당층이 어느 한쪽으로 몰빵해줄 샤이 보수였다라는 말도 이제는 하기 어렵게 됐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무당층이 줄어들더라도 현재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먹지. 민주당도 좀 갖고 가고 한국당도 갖고 가고 정의당도 갖고 가고 이렇지. 이게 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60대 이상 한국당의 지지율 기반인 청에서도 20대 총선 직전에 2016년에 새누리당에서는 63% 60대 이상의 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31%, 민주당의 27%로 4%밖에 차이가 안 나고 바른미래당 4%, 공화당 2% 합쳐도 3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에서도 지금 민주당의 지지가 지금 높다는 겁니다. 자,
지지율 조작 논란을 제외하고도 문의 지지율이 지금 40대 중후반, 50대 초반에서 한 5% 사이에서 45에서 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층의 여론조사에서도 문의 지지가 39.2, 40%가량 이전보다 이렇게 한 7, 8% 높게 올라간 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보수 통합을 한다고 해봤자 안철수, 유승민을 데리고 오고 무슨 태극기 부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이런 변수들을 합해도 이것이 상처지 보수의 지지율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니는 맨날 흠만 잡냐 이렇게 또 말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충고가 이겁니다. 지금 황교안식의 사고로 저런 말만 해봤자 저걸 보고 무슨 보수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무당파로 가버린 사람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당의 정책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 제가 볼 때 서포 15조 수준보다 더 변화해야 그 사람들이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가서 말라 죽든가 총선 참패하고요. 제가 볼 때 이대로 가면 잘못하면 200석을 범여건이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패스트 트랙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주는 순간에 저쪽이 200석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답은 뻔합니다. 자, 한국당은 스스로 정책으로 확고하게 변하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괴멸되는 수준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이성만 동상아패에 담아 무슨 보수의 리더 흉내내는 이런 부분이 현재 한국당의 활로와는 전혀 관계없다. 황교안은 집에 가든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경제정책 발표하는 거 보니까 정경련 무슨 분실 비슷하게 합디다. 희망이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한국당이 빨리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답이라고 봅니다.